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정보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오후 8시 53분 시작합니다. 주말인데 잘 쉬고 계신가요?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실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다니지도 못하고 2인 이하만 만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장들도 많이 닫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 핑계 대고 저도 이제 이번 주말도 좀 푹 쉬고 어쨌든 최근에 좀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번아웃이 좀 왔는데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맞이해서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주요 지표, 뉴스, 미국 증시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벌써 7월 셋째 주가 됐네요. 와, 진짜 2021년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음 주 국내 강세 섹터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장이 시작하기 전인 새벽 1시 정도에 보통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이렇게 낮 시간에 올릴 때도 있고 저녁 시간에 올릴 때도 있고 좀 랜덤이라서 뭐 시간 되실 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텐츠는 아무래도 평일에는 평일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뭐 데이 트레이딩 종목이라든지 대형주들 중에서도 바로 상승할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고 있고, 주말에는 좀 더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신규 종목을 발굴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지난주 금요일, 어제인 7월 9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새벽에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는 장중할 때 3.5%, 11시 한 50분 기준으로 실수억도 한 14% 엑세스바이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진단키트주, 금요일에는 진단키트가 강세일 것이다고, 그러니까 그 전날에 이어서 거의 3일째 강세긴 한데 어쨌든 금요일에도 진단키트가 강세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원전주, 그다음에 대선주들도 이제 스물스물 올라올 것이다. 왜냐하면 원전주와 대선주가 사실 이번 주 확진자 1200명 넘어가면서 모든 게 다 진단키트에 묻혔거든요. 사실 그 컨택트주하고 진단키트에 묻히면서 큰 조정장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은 결국엔 확진자 수는 줄기 마련이고 어차피 잡힐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테마가 점점 약해지는, 지속성이 있는 테마는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거에 지난주에 강세였었던 원전, 그다음에 기본주택, 이재명 관련주, 최재형 관련주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소부장에 대한 K 배터리 사업이 이제 발표가 됐죠, 목요일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금요일에 일정 부분 추가적인 배터리 소부장에도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섹터, 그러니까 강세 섹터를 그래서 미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내가 어느 섹터가 최소한 올라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 섹터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정리만 해놔도 장중의 대응만으로도 충분히 3에서 5%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번 섹터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들이고요. 제 유튜브에서도 이게 이제 금요일 방송이죠. 이런 대선주들이 잘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꺾였잖아요. 왜냐면 수급이 일로 몰렸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천천히 바이오들의 그 순환매는 좀씩 줄어들고 결국에는 지난주까지 좀 잘 되던 원전이라든지 이런 정책주, 대선주들이 다시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올 거다. 그게 그래서 다음 주에는 거의 그런 것들이 혼조장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원전이랑 이재명주, 그다음 최재형 관련주가 다시 5% 이상 급등을 다 했어요. 거의 모든 섹터가. 그 부분을 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도 제가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죠. 이쪽에서 이제 진단키트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렸었고, 그다음에 2차전지 소부장도 23.29초 그쪽에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드렸었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소부장 같은 경우도 그 전날 좀 상승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었죠. 그 못 오른 곳들이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0.50%로 마감이 됐고, 그다음에 뭐 LNF 같은 것도 0.75%로 마감을 됐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그 제가 못 오른 곳들 순환매 중심으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에코프로비엠은 5% 장중에 더 올라갔었죠. 한 8%까지 올라갔었고, LNF 같은 경우도 장중에 더 올라갔었고, 이건 종가 기준이거든요. 종가 기준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늘 콘텐츠인 7월 셋째 주의 강세 섹터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것들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설명드릴게요. 확진자 수 간단하게 보면 오늘도 좀 증가 추세죠. 그래서 어쨌든 1300명대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만약에 1400명, 1500명대로 늘어난다면 또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바이오 관련주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소한 1300명대를 유지를 하거나 200명대로 떨어진다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전주나 정책주, 대선 정책주죠, 그 기본주택 관련된 주들, 그다음에 뭐 이재명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 형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다행인 건 그래도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목요일 금요일에 많이 빠지면서, 저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빠진 거는 뭐 LG전자 이런 거는 거의 한 7% 빠졌으니까 이틀 동안 상당히 사실은 뭐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우량주들의 팬더멘털은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일시적인 것들이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추매할 수 있는 기회였죠. 세일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고, 당연히 이번 주에는 지금 미국 증시도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가 1.30% 상승, 나스닥이 0.983% 상승 마감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뭐 아시아 지수는 이제 월요일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국채금리도 제가 1.29까지 떨어졌을 땐 오히려 우려를 나타냈었죠. 보통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기술주에게는 사실 상승 요인이기는 한데, 오히려 이게 너무 떨어지면 그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경기 상승의 모멘텀이 제한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 1.4에서 5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급락이나 급등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날은 소폭 상승한 5%, 그러니까 소폭은 아니죠, 좀 상당히 상승한 1.35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 그러니까 경기 회복, 경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오히려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미국 증시에서도 다가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금융주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원달러 환율 그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들의 환율이 높아지면은 그런 것들이 좀 꺼려지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서 소폭은 지금 조정이지만 어쨌든 지금도 높은 상태라서 이런 것들이 좀 하락을 해야 외국인 수급들이 좀 본격적인 2분기 시즌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보면은 일단 확진자 수는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고, 뭐 4차 대유행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월요일, 화요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증시에도 만약에 월, 화에도 계속 증가 추세라면 사실 이거는 좀 상당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의 조정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아무리 미국 증시가 좋다 한들 우리나라 국내 상황이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못 돌아간다면, 뭐 작년에 영국 사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의 첫 봉쇄령 내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하락을 했죠. 폭락을 했었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아직은 뭐 세미 셧다운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처음 겪는 수도권 4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자영업자들 비롯해서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겠죠. 뭐 재난지원금이야 사실은 뭐 정말 정말 너무 적잖아요. 저희 같이, 저도 이제 업장을 여러 군데, 네 군데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재난지원금 주시면 감사하긴 하지만 사실 1, 200만 원은 하루 월세도 될까 말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LA 확진자 수가 2배로 급증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여전히 델타 변종 바이러스는 상당히 확산세가 크다. 다만 유의미한 것은 백신 안 맞은 사람만 걸렸다라는 통계가 나왔다는 부분이에요. 써 있는 것처럼 감염된 이들의 90.96%는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인구의 60%가 LA에서는 맞았는데, 그래서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다.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전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를 그렇게 따지면은 백신자 접종률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60%인 LA도 이 정도인데 2배로 막 급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더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4단계까지 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 화요일에 확진자 추세가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재형 씨가 이제 다음 주에 대변인을 뽑고 본격 행보를 구체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예측 기사가 나와서 좀 설명드리는데, 부친 그 대령님의 그 발인이 끝났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재형 관련주가 금요일에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다가 금요일에 다시 급등을 했죠. 오픈베이스라든지 이론이라든지 뭐 기존에. 그러니까 최재형 관련주는 제가 좀 주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용 관련주나 윤석열 씨 관련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요.
20개가 넘죠. 거의 30개가 넘죠. 근데 최저형식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10개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급에 집중도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만약에 더 늘어나면 그때는 의미가 없어지겠지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숫자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하기에 좀 쉽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뭐 윤선현 씨는 이제 주말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뭐 피살 공무원 유정 만났다는 내용, 그다음에 뭐 경찰 사칭한 MBC 기자 뭐 고발했다는 내용. 그래서 뭐 특이 사항은 없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볼 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월요일에 이제 월화에도 최재형 씨 관련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 잠깐 보면요. 일단 미국 증시 먼저 보면은 써 있는 것처럼 골드만삭스, JP모건 다 2분기 실적이 호조로 예상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이렇게 여행, 그다음에 뭐 디즈니 같은 이런 콘택트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요. 소비재인 나이키도 계속 상승세죠. 상승세고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메이시스라든지 홈디포, 델타 이렇게 다우존스가 오랜만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고,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US 스틸이 8%나 상승을 했고요. 그 맥모란 구리 관련주죠. 맥모란이 5%대 상승. 우리나라 지금 포스코라든지 무슨 뭐 세아베스틸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대제철 이런 철강주들이 다 조정을 오랜 기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벌써 한 한 달 반 돼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점에 사신 분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원자재가 오랜만에 올랐다는 거는 월요일에도 우리나라 이제 원자재 쪽이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전 섹터가 상승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US 스틸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다 하락이다. 이러면은 사실 뭐 개별 기업의 호재지만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다우존스의 상승이기 때문에 좀 유의미하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도 뭐 한 1%에서 0.3%까지 상승인 것도 하나의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고, 반도체도 오랜만에 반등을 했다는 부분도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소부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전기차가 조금 문제긴 한데 이 스펙 관련된 주들이 조금 최근에 좀 조정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보유하고 있는 피스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지만 조정폭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는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 내일이죠. 내일 이제 그 버진 갤럭틱 회장이 우주여행 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거기에 따라서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컸었는데 소폭 조정받고 있고, 뭐 태양광, 신산업, 코인베이스도 오랜만에 상승했고요. 뭐 이런 쪽들도 결국엔 성장주들이, 기술주 성장주들이 다우존스와 함께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코로나 확진자 수만 우리나라가 월요일 화요일에 조금 이렇게 소폭 감소 추세가 있다면은 이 여파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말씀드렸던 대로 진단키트 관련주, 원전 관련주, 기본주택 관련주 이런 곳들이 강세죠. 강세고, 이어서 마지막에 이제 4섹터를 보기 전에 주요 뉴스 중에서 좀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를 한번 체크해 보면요. 신한울 1호기가 조건부 허가를 받았어요, 드디어. 그래서 탈원전 기조, 문정권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탈원전 기조에 영향을 가져올까가 이제 주요 핵심인데,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안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회의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이제 이번에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다는 데 의미가 있고, 사실은 탈원전 정책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조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라든지 이런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도 탈원전 정책을 좀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원전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전주가 다시 요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기조는 당연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도 강력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한전 산업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이제 미리 목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을 목요일에 다 매수를 해놨거든요. 해서 지금 한 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월요일, 화요일에도 추가 상승이 있겠죠. 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뉴욕 증시가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한 1.30% 굉장히 상승폭이 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효성 TNC라든지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제가 이제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2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최근에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에 또 효성 첨단 소재가 4%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한 20% 오른 거예요. 한 지난주에 제가 효성 그 삼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실적이 좋은 것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실적 시즌이다, 7월달은. 다만 그게 원래 7월초부터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확진자 수 때문에 못 움직인 것 뿐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다음 주가 된다면은 당연히 실적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금융주나 이런 콘택트주들이 많이 움직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제 강할 주식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확진자 수가 만약 급증을 한다면 월요일에도 진단키트가 또 날아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날에도 좀 빠진 곳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빠진 곳들은 여전히 이제 힘을 좀 못 쓸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진단키트의 순환매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이제 말 그대로 테마성이 확 줄어들겠죠, 수급이.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원전 관련주에 이번 주에는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일진파워, 우리기술, 한전산업, 제가 이제 보통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조금 강한 섹터들 중심으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한전기술이라든지 우진이라든지 뭐 보선파워텍 이런 곳들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해두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주택 같은 경우도 뭐 KD 일성건설, 이건홀딩스 이런 데가 이제 뭐 대림 비앤코, 그다음에 서한, 다스코, 범양경영 이런 데가 이제 주요 그 대장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범양경영 같은 경우는 미리 움직였고 금요일에, 이런 곳들도 월요일에 다시 정책주, 이재명식 정책주잖아요. 그 기본주택 관련된 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최재형 씨 관련주 오픈베이스, 이루온이 보통은 이제 대장주로 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서한까지도 최근에 흐름이 좋아서 서한은 기본주택 관련 주면서 이제 최재형 씨 관련주로도 분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곳들 뭐 오픈베이스, 이루온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세형 이재명 씨 관련주는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게 좀 아쉬워요. 한 20개 가까이 되죠. 많은 게 아쉽지만 그래도 뭐 대주산업이라든지 보라티아라든지 프롬파스트라든지 최근에 좀 움직임 좋았던 곳들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면은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이곳들은 사실 한 3개월 전에 좀 초창기에 좀 인기 있었던 이재명 씨 관련된 주들이죠. 이런 곳들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최근에 흐름 강했었던 데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익 내기는 좀 쉬운 포지션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한 4개 정도 섹터로 보면은 원전 관련주, 그다음에 기본주택 관련주, 최재형 씨 관련주, 이재명 씨 관련주 정도로 강세 스토를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미국 증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원인은 2분기 실적 호조에 따른 특히나 다우존스 쪽이 이제 급등을 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수급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확진자 수가 1300명대고 어쨌든 역대 지금 거의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죠. 이런 것들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다면은 미국 증시의 수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더 시간은 걸릴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소형주들, 테마주들에서는, 섹터에서는 진단키트는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 수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적으로는 원전, 주택, 이재명씨, 최재형씨 관련주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대형주에서는 뭐 여전히 인터넷,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말씀드렸었는데, 네이버는 추미하기 충분히 괜찮은 거였어요. 1% 정도 빠졌었잖아요, 금요일날. 그래서 오히려 매수를 해놓기, 신고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하면은 추가적으로 3, 4%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매수하기 좋았고, 그다음에 콘택트주, 그다음에 철강주, 월요일엔 철강주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어쨌든 오랜만에 철강주가 좀 움직였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스터디 모임, 뭐 젊은 부자들도 뭐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주식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하는 스터디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말인데 좀 편하게 쉬시고, 사실은 뭐 4단계여서 수도권 특히 계신 분들은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야외에 나가서 좀 맑은 공기도 좀 마시고, 좀 거리는 그 대신에 충분히 뛰시고, 그렇게 좀 편안한 주말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훈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